자, 그래서 레이아웃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태그는 사실 뭐 어떤 게 레이아웃 태그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HTML을 가지고 화면에 어떤 요소들로 레이아웃을 만들 때에는 그 해당 태그들마다 블록 특성을 갖고 있는 태그가 있고 인라인 특성을 갖고 있는 태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잡고요. 그리고 또 뭔가 어떤 특정 레이아웃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진 태그 요소, 시멘틱 요소로 우리가 영역들을 지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가 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블록 요소에서 대표적인 뭐예요? 전체적으로 영역을 차지하는 div라고 하는 태그 그리고 각각 한 줄 안에서 나란히 배치돼서 나오는 인라인 요소의 특성을 가진 대표 요소 스팬이라고 하는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요소랑 인라인 요소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그들마다 블록의 특성을 갖고 있는 태그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가능한 전체 가로 사이즈, 너비를 다 차지를 하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줄에서 시작합니다. 앞에서 다른 요소들하고 뭐 코드를 옆에다가 나란히 작성하더라도 한 줄을 다 차지하니까 항상 다음 줄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은 크기하고 여백을 가질 수가 있어요. width, height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으로 가로, 세로 사이즈 그리고 마진, 패딩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으로 외부 여백, 내부 여백을 가지고 우리가 크기와 간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요소들은 뭐 더 많지만 우리가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텍스트에서 제목 작성했던 것들 있죠. 제목도 블록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뭐 뒤에서 볼 것 중에 div라고 하는 이제 영역을 분할하는 태그로서 이 태그도 역시 블록 요소가 돼요.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봤었던 거 UL, OL 이런 애들 리스트 태그도 블록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p 태그, 문단 태그, 테이블 태그 이런 애들도 역시 블록 요소에 해당하고 우리가 뒤에서 만나보게 될 헤드, 푸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섹션 이런 어떤 특정 영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머리 앞쪽에 나오는 머릿말에 나오는 부분, 꼬릿말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특정 하나하나의 영역들을 가리키는 이런 의미를 가진 태그들도 블록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인라인 요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라인은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하나하나 요소들의 어떤 크기와 간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요 중간에 실제로 어떤 글씨를 작성하거나 하는 요 내용들이 컨텐츠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바깥의 테두리 부분과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이 패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을 가리키는 테두리를 지정하는 부분이 보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하나의 요소의 어떤 크기와 간격을 우리가 HTML을 가지고 브라우저에서 나타내는데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크기 있죠? 컨텐츠 크기 자체만으로 영역의 크기가 할당이 됩니다. 뭐 다른 블록 요소들은 한 행 전체를 이렇게 다 차지해서 요 안에 조그맣게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라인 요소는 이 컨텐츠가 있는 크기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코드 옆에 코드를 작성하면 한 줄에 나란히 배치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새로운 줄에서 시작하지 않고 width, height, 가로, 세로로 크기를 변경할 수 없고, 또 간단하게 줄 높이, 텍스트의 높이를 라인 하이트라는 스타일 속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가운데 정렬하는 글씨 정렬 스타일로, 텍스트 얼라인 스타일로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컨텐츠 크기만큼 너비를 차지한다라는 거, 그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작성해봤던 링크, 이미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텍스트 태그들 등등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인라인 요소다 할 때는 특정 영역을 분할을 할 때 스팬이라고 하는 이 태그로 분할하게 돼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렇죠? 텍스트 태그들은 대부분 인라인 요소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블록 특성을 가진 요소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여기까지는 요 부분이야, 요 영역이야 이렇게 분할을 할 때 부모 요소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가 div라고 하는 태그예요. 이 div라고 하는 태그는 divide의 줄임말이에요. divide. 나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영역, 공간을 분할할 때 블록의 특성으로 해서 공간을 분할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 span이라고 하는 태그는 아까 div 태그라고는 다르게 인라인 특성을 가지고 영역을 분할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블록 요소로 만들 건지 인라인 요소로 만들 건지 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레이아웃들을 만들어 나갈 때 또는 어떤 특정 요소들을 지정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 태그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뭔가 여기까지가 어떤 뭐 메뉴가 나오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사이드바의 영역이다, 또는 헤더, 푸터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걸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시멘틱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시멘틱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시멘틱은 뭔가 의미 있는, 의미를 가지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다른 어떤 태그들은 뭐 이 브라우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다라기보다는 그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네이밍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A 태그만 해도 얘는 앵커죠. 그래서 링크의 기능을 가진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고, P 태그 같은 경우에도 패러그래프, 문단을 나타내는 문단의 기능을 가진 이름으로 이렇게 요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나오는 얘네들은 이 사이트에서, 브라우저에서 어떤 영역의 의미를 갖는지 그 의미하고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헤더는 가장 맨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해볼까요?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맨 위에 보통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면 어떤 메뉴 영역이나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버튼, 요런 영역을 나타낼 때 보통 헤더라고 하는 이 시멘틱 요소를 사용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사이트 영역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나타낼 때는 H그룹이라고 하는 애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태그도 있는데, 이 헤드 영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여기 안에 어떤 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메뉴들이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되는 영역들, 메뉴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이 내브라고 하는 시멘틱 요소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티클,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여러 가지 영역들을 분할해서 나타낼 때
섹션이라고 하는 시멘틱 요소로 지정해서 나타내고, 그 안에 뭔가 어떤 기사 글이나 텍스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아티클이라고 하는 시멘틱 요소로 나타내요. 아티클이 기사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사 또는 문서의 내용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나타낼 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사이드는 뭔가 이 중간에 이 해당 페이지에서 하위 메뉴들, 사이드 메뉴들을, 상세 메뉴들을 또 표시할 때 요런 영역 있죠. 사이드 바에 나타내는 영역을 어사이드라고 하는 요소로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터는 문서의 꼬릿말. 이 맨 밑에 일반적으로 뭐예요? 카피라이트, 뭐 사업자 등록 번호, 그리고 이 사이트의 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여기다가 담아요. 그때 여기에 footer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그림이나 도표,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뭐예요? 시멘틱 요소들을 사용해서 어떤 레이아웃의 그런 영역들을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VS 코드로 돌아와서 HTML 밑에다가 새 폴더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시멘틱 레이아웃 태그라고 써보죠. 레이아웃 태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두둔. 안 나오지? 그러면 이 레이아웃 태그 안에 몇 가지 실습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 div 태그하고 span 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코드 작성을 해줄게요. 느낌표 엔터에서 기본 코드 만들고 div 태그 요소를 한번 쭉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iv 태그에 대해서 노트도 해놓고요. div and span.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페이지에서 공간을 분할할 때 사용되는 태그예요. 그래서 먼저 div 태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역을 분리할 때 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블록 영역을 만든다 하면 div 태그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서 써볼 수가 있겠어요. 스타일을 줘서 우리가 이 영역이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스팬 요소도 한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팬 요소 노트도 작성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작성해보고 실행해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윗 라이브 서버를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두 가지의 div 태그를 각각 만들었어요. div 요소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지금 이 파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div 태그로 나타낸 부분이에요. 얘가 실제로 어떻게 돼요? 전체 가로 사이즈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고 코드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안 걸치네. div 요소 요 태그를 보면 그쵸? 여기에 div 태그를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죠. 요게 이제 파란색 테두리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스타일을 보더 블루 이렇게 주면 파란색 테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밑에 스팬 요소도 한번 보면 스팬으로 우리가 지정한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그렇죠? 스타일이라고 하는 요 텍스트만 스팬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만 뭔가 강조해 보기 위해서 요렇게 노란색 배경에 빨간색 글씨로 스타일을 주고 있어요. 그럼 스팬으로 이렇게 묶은 태그는 뭔가 요 사이즈 가로를 다 하지 않고 요 텍스트 컨텐츠가 있는 요 부분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요게 이제 인라인 요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div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역할로 페이지의 어떤 논리적인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블록 요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영역이 가지고 있는 전체 너비를 차지합니다. 이 상위 영역이 가지고 있는 전체 너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 div 태그가 div 태그 위에 바로 body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계층으로 쌓아서
div 아래에 또 div를 쓴다. 근데 전체 페이지에서 위에 상위 div 태그가 가로 사이즈가 50%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안에다가 div 태그를 또 쓴다고 해서 이 전체 페이지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100%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의미가 상위 영역이 가지는 전체 너비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팬 요소의 내용이 필요한 크기만을 딱 차지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한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글씨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강조를 해보고 있죠. 이렇게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요 div랑 스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떤 레이아웃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iv layout.html 아직 우리가 CSS를 배우진 않았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스타일 택 속성들을 좀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는 코드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레이아웃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가 이렇게 위에다 어디다 쓰는 게 좋나?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에 헤더 영역 그리고 전체의 컨텐츠 영역 그리고 맨 밑에 푸터 영역을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걸 div 태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고 또 이 안에 컨텐츠 영역 안에서도 왼쪽에 사이드 영역, 그다음에 메인 영역,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 영역을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헤더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그다음에 푸터 그리고 각각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그리고 메인이 되는 영역 이렇게 분할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뚜두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해서 방금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해 놓고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해서 레이아웃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한번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워 놓고
얘가 뭔가 지금 사이즈가 안 맞나? 밑에가 잘리네.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맞추고 해보자. 자, 다 입력하셨나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레이아웃을 적용해 볼게요. 위에 올라와서 여기 헤드라고 하는 태그 아래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면 여기서 아래에 있는 HTML 요소들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뒤에 CSS 파트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처럼 코드를 작성하면 전체 요소에 대해서 마진, 패딩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외부 여백, 내부 여백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니까 지금 얘네들이 아까 전에는 뭔가 조금씩의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여백이 있었는데 아예 요 페이지 끝까지도 여백 없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얘가 없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여백이 있는데 얘가 적용되니까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다 백지 상태에서 여백을 지정하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스타일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요 헤더 영역 부분을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얘는 헤더라는 클래스를 지정해 놨는데 얘를 선택을 해서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헤더 영역을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하고 메인 영역 안에서 왼쪽 부분부터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사이드 영역은 우리가 25% 크기만큼 지정을 해서 높이는 300픽셀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메인 영역, 메인 컨텐츠 영역도 이렇게 넣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역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인 컨텐츠 영역을 분할해서 나타내 보고 마지막 푸터도 영역 표시를 배경색 줘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div 태그, div 요소를 가지고
스타일을 지정해서 레이아웃 영역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 스타일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div 요소로 레이아웃을 블록 형태로 어, 특성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사이트의 구조가 만들어지죠. 음, 천천히 작성해 보시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럼 얘네들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헤더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거는 요 스타일은 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고요. 이렇게 div 요소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헤더다라고 해서 뭔가 클래스 속성에 이렇게 영역 이름을 주고 요 헤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 컨텐츠 영역 부분을 이렇게 분할을 해보고 이 안에서 또 쪼갠 거죠. 또 각각 레프트 사이드, 메인, 라이트 사이드 이렇게 해서 요 안에를 이렇게 또 쪼개 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공간을 분할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다. 마지막에 부터는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영역을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이제 스타일 태그는 우리가 CSS 파트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헤더에 대한 영역 가운데 정렬, 뭐 배경색, 그리고 레프트 사이드는 가로 25%, 그리고 메인은 50%, 오른쪽은 25% 이렇게 지정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헤더랑 후터 같은 경우에는 가로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div 요소 그대로 사용을 해도 영역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멘틱 요소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하신 분들은 구글에 가서 한글 입숨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랜덤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첫 번째 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단수 1개, 문단 길이 길게, 어, 그러면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나요? 요거를 복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글 입순 긴 문장 얘 하나를 드래그하고 바꿔주세요. 컨트롤 H에서 여기다가 넣고 한 번에 바꾸기를 해도 되고 뭐 하나씩 바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해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레이아웃 스타일을 적용해서 한번 시멘틱 태그를 활용한 레이아웃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러면 위에 올라와서 헤드 태그 아래에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가 스타일 태그를 작성해 주고 이 안에 스타일 속성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더 영역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메뉴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를 이렇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섹션까지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형식의 레이아웃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헤더 영역에서 위에 헤더 부분을 만들고 뭔가 메뉴를 구성하는 영역, 내비게이션 영역 링크를 만들고 섹션을 세 가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레이아웃만 간단하게 지정해서 스타일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후터는 왼쪽으로는 이제 카피라이트, 오른쪽에는 이렇게 패밀리 사이트를 지정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다 입력하셨나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윗부분이요? 네. 이제 코드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브에서도 멈춰놓고 보셔도 됩니다. 더 위에 못 쓰셨나요? 네. 네, 라이브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네, 뒤로 가. 자, 여러분들 마저 다 입력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내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위에 헤더 같은 경우에는 블록 요소라서 이렇게 전체 가로 사이즈를 다 차지하고 있고 요 안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태그로 뭔가 여기에서는 메뉴들, 내비게이션 링크들을
담겠다라고 지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A 태그 링크들, 내비게이션 링크들을 지정하는 영역은 요 nev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체 사이트 전체의 메뉴를 접근하는 영역을 우리가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서 보통 GNB라고 잘 불러요. 그렇죠? GNB 이렇게 부릅니다. 이 레이아웃 영역을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전체 사이트 전체에서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해서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섹션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보통 들어가면 요 정도보다 조금 더 크게 되어 있나? 사이트 우리 학원 사이트 가볼까요? 더 좋은 아카데미 가지 마라. 와, 이게 자동 완성에 나오네. 와. 그러면 이런 하나하나의 영역 있죠. 요게 이제 섹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섹션이 나와.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섹션 태그로 해서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섹션 태그로 작성해서 쓰고 있고, 또 이런 사이트 가면 맨 밑에 보면 요런 영역 있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영역, 부터 영역으로 해서 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저희도 여기 보면 주로 내용이 이렇게 하고 어떤 회사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법률 정보, 사업자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 추가 어떤 사이트 맵 링크들, 그리고 로고나 추가 링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어디지? 와, 뷰 좋은데? 그쵸? 이게 어디냐? 어딜까? 근데 이게 책상은 다 똑같은 거 쓰나 봐. 그죠? 아, 이거 좋은가? 로비도 좋은데? 어디야? 어허. 근데 이 메인에 와, 얘네는 이것도 있네. 와. 디자인 반인가 봐요. 영상 반? 아, 여긴 어디냐? 강남인가? 근데 우리 지점은 사진 하나도 안 걸려 있죠.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시멘틱 레이아웃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헤더, 섹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내비게이션도 있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멘틱 태그가 있어요. 마지막에 후터. 얘네들은 영역에 의미를 부여해서 레이아웃을 지정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